끌어들여서 미안해요. 규정 위반은 가짜고 제보는 진짜예요. 아마도요. 어쩌면 아버지랑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이쪽이 유명한 백 변호사님이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이번 신문의 담당자 장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응급실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긴장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고 아직 공식적인 신문 단계는 아니니까요. 최근에 온라인 대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백 변호사님? 맞습니다. 백 변호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무료 법률 지원이라니. 협회에서 표창할 만도 하네요. 새로 발표된 법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깜빡했네요. 입안하신 분이 백 변호사님의 아버지셨죠? 사전에 내막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에 이렇게 적극적이신 걸 테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약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최신 법률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 변호사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아들을 돕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백 변호사님이 혈연을 동원해 새로운 법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의심 중이고요. 이에 대해서 당신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분 다 걱정 마세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대지 않고 사실대로 조사할 생각이니까요. 오늘은 이만하죠. 정식 신문에는 이틀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잘 설명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최근의 분쟁 건은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우리 쪽 당사자는 피해자라 제보한 쪽은 온라인 대부업체일 거예요. 나보다는 진짜 그쪽에 위협이 되는 건 새로운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노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관계가 비공개라고 해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법안을 둘러싸고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한 상황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 전화네요. 이쪽 상황을 아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지금 수도예요. 네, 지금 같이 있어요. 그래, 차 보낼 테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보자고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그럴게요. 기자회견. 이 타이밍에 기자회견이면 법안이랑 관련도 있을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새로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대출로 인한 대중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 여론을 모으고 있으니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 부탁드립니다. 여론을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여론의 문매를 자초한 셈이에요. 내부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 재판장을 모욕하고 협박하기는 쉽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모함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점으로 삼기 좋은 소재죠. 하지만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법의 수호를 포기할 법조인은 없습니다. 법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누군가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여론에 휩쓸려서 법과 사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말아주시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곧 결론이 날 겁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정보를 흘린 거예요. 맞아요. 신문회도 그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요. 신문회를 통해서 제보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우리가 부자 관계임을 밝혀서 아버지의 공정성을 대중이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검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미팅을 취소하시겠어요?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아까 그 기자와 관련해서는 소속된 신문사 편집장이 앞으로 인터뷰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오늘 밤 뉴스를 보도했고 온라인에서도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작해야겠네요. 아버지. 앉으렴. 수도에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하지 그랬어. 제보는 날 노린 거지만 신문에는 널 끌어들이려는 속셈인데. 알아요. 법안이 지닌 파급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이목을 저희의 관계로 돌렸어요. 비겁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죠. 손쉽기는 해명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협회가 발표한 입장만으로도 소문을 잠재우기엔 충분하니까요.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처리할게요. 똑똑히 봤으니까 네가 연루될 필요가 없다는 건 확실히 알았겠지. 신문에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내일 수도를 떠나도록 해. 떠나라고요? 아버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장휘성을 만났는데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능력이야 잘 알지. 물론 상대 쪽도 그럴 테고. 장위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수도를 휘잡고 있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겉보기처럼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 뒤에는 이익 집단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과소평가한 적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협회의 절차가 지닌 공정성을 믿어요.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해서 변질되진 않을 거예요. 공정성이 있었다면 너희가 지금 여기 있을 리도 없었겠지. 이건 법정 밖의 전쟁이야. 개입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 너희가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마.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저쪽이랑 협상하시려고요? 왜? 안 될 이유라도 있어? 협상이 가장 빠르고 대가도 가장 적은 방법이긴 해요. 그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희생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게 될 테고요. 하지만 저 때문에 타협한다면 숨어서 기회를 노리는 상대한테 가족이 아버지의 약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절 이용해서 아버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저쪽에서 알아차리면
지금 같은 상황이 수없이 반복될 거예요. 만약 협상 과정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타협해서 이뤄진 법안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대법관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지키려는 게 가족인가요? 아니면 저희 모두인가요? 또 제가 답을 안다고 해도 아버지의 초심을 믿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직 젊어서 진짜 위협은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니요, 다 겪어봤어요. 아버지는 가족도 지키려고 하면서 간직해온 이상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결국 본인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실 작정이세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든 변호사 협회 같은 곳에 발목이 묶여서든 이번에는 제 방식으로 상대하고 싶어요. 네 방식? 아버지, 제가 말한 공정성은 존재해요. 숭고함을 지키고 비열함을 응징하는 숭고한 곳에 세워진 깃발. 누군가는 그의 명예를 지켜야 해요. 잘 생각해봤니? 자료를 챙겨주마. 직접 대처하기로 했으면 가서 제대로 준비하도록 해. 네. 방금 많이 난처했죠? 평소에 이 정도까진 아닌데 이번엔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고 숨기고 계시다가 사태가 끝난 뒤에 알려주실까봐 그게 더 걱정돼요. 맞아요. 아버지가 대법원장 자리에 오르신 해에 범죄 조직 사건을 처리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협박 편지에는 어머니와 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우리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는 연락을 거의 끊으셨고요. 그때 난 수도에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협회 일로 우연히 수도에 왔었던 거예요. 네. 변호사 협회의 신인상은 로스쿨 재학생들한테만 주는데 그의 수상자로 선정됐거든요. 그리고 수상 당일이 내 생일이라 아버지를 시상식에 초대했어요. 변호사협회 신인상은 네 부모님도 다 받은 상이라서 이번에 네가 받을 줄 알았어. 네 엄마가 국제교류 일로 출장을 가서 못 온 게 아쉽네. 그나저나 아까 네가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동안 교수들이 와서 네 지도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걸 어째? 지도 교수 자리는 네가 어릴 때부터 내가 찜해뒀는데 말이야. 안 그래? 교수님, 그만 놀리세요. 하... 난 네 편이야. 돌아가자마자 네 아빠한테 약속해놓고 바람 맞히는 게 무슨 짓이냐고 메일을 보내야겠어. 그건 그렇고 그래도 생일인 게 생각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번 열어볼래? 빨리 가서 선물 뜯어볼래?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전 자, 그러면 우리 국제회의인지 뭔지 다시 전화해서 끝났는지 확인해보자. 교수님,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제 멋대로 굴었어. 침묵이 때로는 일종의 부탁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됐어. 이것도 원했던 거잖아. 그만 돌아가자. 못 올 것 같은데 그만 집에 데려다 줄게. 내일 비행기지?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바꾸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건 어때? 네.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돌아가는 길 내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교수님이 긴장하셨다는 걸 눈치챘겠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사태가 진정되고 한참 지난 뒤에야 어머니랑 자초지종을 알게 됐죠. 알아요.
과거에는 아니었어도 지금은 맞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고서 약점을 잡은 것 같아요. 위협, 협박, 모함. 비슷한 일이 몇 번이고 되풀이될지도 몰라요. 악을 저지르는 쪽은 거리낄 게 없지만 질서를 수호하는 쪽은 번번이 물러서야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보여준 허점을 이용해서 맞서려고요.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태도가 제보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뒤에서 일을 꾸미는 입장이라면 신문회처럼 중요한 일은 무조건 내 사람한테 맡겼을 거예요. 안 그러면 나머지 계획이 모래성이 될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죠. 같이 시간을 보낼 수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럼 약속한 거예요? 온라인 대출 사건으로 분쟁 당사자한테 연락해서 조사받고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도 장휘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적당한 핑계를 준비했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 없이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긴 어려워요. 전에 법률 지원을 하면서 법원에 관련 업체의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해뒀어요. 이 업체들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방금 조사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내일 거래 내역 받는 대로 조사하자고요. 내일이랑 모레는 힘들 텐데 오늘은 일찍 쉴래요? 시뮬레이션이요? 하긴 통상적인 질문 외에도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려고 할 거예요.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소속된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인계하자마자 그 아버지가 관련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사건은 해당 건이 끝나는 대로 맡으셔도 됐을 텐데요. 질문을 바꾸죠. 설사 백 변호사님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고 해도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환심을 사려고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죠? 겸손한 건가요? 아니면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벌써 질문의 흐름을 파악하다니 배우는 속도가 빠르네요. 반대로 질문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피곤해요?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계속해도 괜찮아요. 조만간 내가 마주해야 할 상황이니까요. 당신은 못해도 장유성은 분명히 할 거예요. 일단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되죠.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백유천 씨와 만난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걸로 뭘 증명할 수 있죠? 요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내용에는 기밀 사항이 없습니다. 이견 있으시다면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백 변호사님,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회에서는 이번 제보를 주목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아서 당신 아버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성의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최근 몇 년간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 그리고 통화 녹취록을 넘겨주시죠. 최근 몇 년이요? 당연하죠. 이번에 혐의가 없다고 해서 예전에도 그랬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협회가 확실히 조사해야 다들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백 변호사님은 대외적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숨겨왔다고 했는데 당당하다면 어째서 숨기시는 거죠? 변호사님, 백은우 씨와는
무슨 관계시죠? 그러시군요. 업무 외적으로는 어떠시죠? 약혼녀이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의도적으로 두둔하는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진술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요. 파트너인 약혼녀 그리고 대법원장인 아버지. 앞길이 그야말로 탄탄대로네요, 백 변호사님. 저희 관계와 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숨길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뿐이죠. 보호해야 할 사람이 참 많으시네요. 가족, 피해자, 당사자. 왜? 납치범이랑 살인범도 보호해주지 그래요? 누가 봐도 범죄자인 사람을 변호하는 것도 정의인가 봐요? 약자들 편에 서는 게 그렇게 만족스럽던가요?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가? 말씀하신 두 사건은 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이고 이번 신문회와는 무관합니다. 백 변호사님이 명예에 집착한다는 게 과거 경력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무관하다는 거죠? 상황이 명확하네요. 백은우 씨, 당신은 인기를 얻고 인권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 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도왔습니다. 백유천 재판장은 그런 당신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배지가 더러워졌네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법관의 힘을 빌려서 든든한 뒷배를 공개적으로 내세웠다고 치죠. 제가 그 큰 일을 벌인 목적이 고작 인기 하나 얻자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기라면 앞에 있는 분들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어코 제 입으로 말해야겠습니까? 더 큰 이익을 노린 거라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면 정치권에서 당신 아버지의 실적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도 가져다 줄 테니까요. 해당 규정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서로 나누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부자가 그 이익 집단의 꼭두각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뭐 동기는 성립될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몇몇 온라인 대부업체를 피해자라고 가정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뭐죠? 제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건강보조식품 회사만큼 서로 잘하는 사이라서 그런가요? 건강보조식품 회사라뇨? 오늘 신문에 무슨 상관이죠? 지금 조사받는 건 제가 아니라 두 분입니다. 쓸데없는 말로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신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는 것 같군요. 이 자료는
장 변호사님께서 협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랄까요? 대체 무슨 증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 낙담할 거 없어요. 온라인 대부업체는 원래 장부를 꼼꼼히 처리하거든요. 게다가 장위성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역추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리 있네요. 장위성 같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한 곳이랑만 거래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업체 어디서 봤는데 작년에 채무 분쟁으로 소송 걸렸던 곳이에요. 지민 선배가 처리했었고요. 지금 연락해 볼게요. 아마 이전에 부족한 자금을 메우려고 새로운 꼭두각시가 된 걸 거예요. 백 변호사님, 아버지의 힘을 빌린 적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난 척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같은 사람을 마주해도 실망했다고 딱히 불쾌하거나 하진 않네요. 당신이 가리키는 게 이런 거라면 그쪽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제보건에 대해선 두 분께서 해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두 분께서도 협회를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온라인 대부업체가 제시한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불법 대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법률 지원에 나선 동기는 간단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상황은 대충 이해했고 몇 가지는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두 분 다 잠시 앉아 계세요. 뭘 그렇게 봐요? 시상식은 안에서였어요. 근데 여기서 오래 기다렸죠. 네. 그리고 답도 기다렸었네요.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유치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말하라고 계속 격려해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난 여보세요? 아버지, 저요. 그날 시상식 때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연설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4월 26일이요. 네, 수도 변호사 협회에서요. 너무 바쁘시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참, 뭐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네 생일인데. 네, 그럼 들어가세요. 뭐라고 하셔? 시간 괜찮으시대? 저번에 나한테 했던 질문을 아버지한테도 물어봐.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건 네 아버지 책임이니까. 네, 그럴게요. 그래, 그럼 난 학교로 가볼게. 그리고 자꾸 네 일을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지 마. 네, 그럴게요. 그땐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기대한 모습으로 자랐는지를요. 다들 부모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은 내가 직접 준비한 날 증명하는 자리였어요. 봄에 자라는 나무처럼 추운 겨울과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어른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적어도 실망하시지 않을 만큼요. 뒷이야기는 알고 있는 대로예요.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철없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그럴게요. 추후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아직 남았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백 변호사님, 아버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이세요. 물론 선배님의 관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럼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악의적으로 남의 명성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죠. 이왕 나온 거 바람이라도 쐴래요?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크진 않은데 경치가 좋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럼 저쪽 벤치에서 기다릴까요? 좋아요. 꿈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다 같이 승리를 축하하는 꿈을 꿨어요. 비참한 승리라 그런지 이긴 쪽이 울고 있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겨우 승리했어요. 그 상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었죠.
황혼에서 출발한 쇠빙선 봤어요? 아버지요. 내일 돌아오시는데 우릴 보러 오시겠대요. 긴장할 거 없어요. 일정 때문에 잠깐 앉았다가 바로 가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좀 긴장돼요. 지난번 일 때문에 이번에 뵈면 사과부터 드려야 할지 아니면 인사부터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은 개정판이 나왔으니 오래된 건 안 보는 게 좋아. 새 건 내가 챙겨왔어. 네.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쪽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죄송해요. 그날 제가 사과할 것 없어. 앞으로 누굴 지키겠다고 성급하게 네가 가진 패를 전부 꺼내선 안 돼. 네가 성급하게 달려들수록 상대가 쓸 수 있는 패만 늘어나는 거야.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에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 법을 제정하는 건 짧은 싸움이야. 법안이 통과되면 기나긴 강에 먼지만 남더라도 먼지가 되거라. 하지만 법을 지키는 건 오랜 전쟁이다. 네가 가려는 길은 나와 달라. 하지만 결정했다면 끝까지 해봐. 언젠간 날 상대하게 되더라도 말이야. 뭘 긴장하고 그래? 너희가 선택한 길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적이 많다는 걸 명심해.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책 바꾸는 거 잊지 말고. 그래. 논문은 핑계고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은우는 나름의 신념과 질서를 갖고 있어서 누구의 기대에도 맞출 필요가 없어. 내가 그 나이였을 땐 은우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지. 하지만 신념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간단해. 스승이나 동료, 소중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알고 있어도 선뜻 나아가지 못할 거야. 앞으로 펼쳐진 길마다 매번 갈림길에 서야 할 테니까. 두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제 아이가 오랫동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는 법이란다. 버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이 말은 은우한테 전할 필요는 없어. 위에 혼자 있기 싫어서 그냥 데리러 왔어요. 아니요. 돌아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스스로한테 답을 줬더라고요. 과거보다 눈앞의 현재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수도에서 돌아온 뒤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셔도 맞서야 할 적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세상은 백은후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가 또 허물어버리죠. 신분, 지위, 명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언젠가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땐 괜찮아요. 그렇게 되려면 되라죠. 다만 그때가 됐을 때 함께 나아가겠다는 소중한 약속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가 마음에 걸려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나뭇가지랑 덩굴을 빌려야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만물이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삶이 찾아올 거예요.
박람회는 마땅한 것이 없으니. 아, 문자 방금 봤어요. 바쁜 건 끝났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네, 식은 끝났죠. 로스쿨 우수 학생한테 상을 주는 게 특별할 건 없지만 감회가 조금은 새롭네요. 네, 시상식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다들 진심이었어요. 어떤 학생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났어요. 학교 다닐 때 비슷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인생의 조언이랄 건 없고, 그때 당신을 알았더라면 당신만의 청중이 됐겠죠. 음, 진짜 좋은 이야기 상대가 됐을 것 같아요.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옆에서 해결책을 찾아주면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는 거예요. 가끔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헤맬지도 몰라요. 다 내려놓고 같이 학교 잔디밭을 산책해도 좋겠네요. 새벽부터 밤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와 희로애락,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알고 싶어요. 응? 들려주겠다고요? 이번에 돌아가서 보자고요? 약속한 거예요? 아, 바깥에 문을 열었을 때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 내가 엉뚱한 상상한다고 비웃는 거예요? 아, 들켰네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수도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요. 네, 나중에 봐요.